안녕하세요. 오렌지맨. 오늘은 패러디 18번 시작하겠습니다. By the 16th century, the Incas of South America ruled an empire that extended along the Pacific coast and Andean highlands from what is now Ecuador to central Chile. 16세기까지, 16세기 정도에 그 남아메리카의 잉카는 그 제국을 점령하고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이 그 태평양과 이 안데스 산맥에 이르는 대국이었고 지금 에쿠아도르부터 중부 칠레 중부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While most of the Incas were self-sufficient agriculturists, the inhabitants of the highland basins above 9,000 feet were constrained by the kinds of crops they could cultivate. 대부분의 잉카 사람들은 자급자족인 농민들이었는데, 하지만 이 고원지대, 그러니까 고산 분지의 약 9,000피트, 그러니까 3,000m 이상 되는 고산 분지의 이 거주민들은 재배할 수 있는 품종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서 좀 힘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가 3,000m 넘습니다. 꽤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Whereas 95% of the principal Andean food crop can be cultivated below 3,000 feet, only 20% reproduce readily above 9,000 feet. 안데스 산맥에 있는 곡물들의 약 95% 정도가 3,000피트,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의 이 언더에서는 1,000m 언더에는 재배 가능했는데, 하지만 20%만 9,000피트, 3,000m 정도 이상에서 이렇게 번식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즉 대부분은 80% 정도는 9,000피트 이상에서 번식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문제가 심각했죠. Given this unequal resource distribution, highland Incas needed access to the products of lower, warmer climate zones in order to enlarge the variety and quantity of their foodstuff. 이렇게 불균형적인 자원 분배 때문에 고산지에 사는 잉카 사람들은 이 아래쪽 저지대의 따뜻한 기후에 있는 제품 이런 생산품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현재 자기들이 먹고 있는 자기 식료품 식량을 이렇게 다양화하고 그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저지대의 식량이 필요했습니다라는 얘기죠. In most of the pre-industrial world, the problem of different resource distribution was resolved by long-distance trade networks over which the end customer exercised little control. 그 산업혁명 이전의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자 이렇게 비균형적인 그 자원의 분배 자체를 풀어내는 방법은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의 문제가 뭐냐? 그 엔드 커스터머 소비자들은 별로 이거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옛날에 왜 서울 저희가 그 저기 뭐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고 있으면 가장 문제가 보통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소금 장수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부르는 값이나 그 양 내에서 사야지 제가 뭔가 주문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뭐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이렇게 굉장히 그런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에는 대표적인 게 실크로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정해진 무역로를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오는 상인들한테 매달려 있어야지 제가 뭔가 주문하거나 그때그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롱 디스턴스 트레이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엔드 커스터머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지만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Although the peoples of Andean highlands participated in such networks, they relied primarily on the maintenance of autonomous production forces in as many ecological zones as possible. 물론 안데스 고원지대 사람들이 이런 그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도 활용을 했지만 참가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자체적으로 이런 생산 인력의 유지를 통해서 이런 가능한 한 많은 생태 지역 내에서 이런 자체적인 생산 인력 유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 의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Maintenance of the autonomous production이죠. The commodities produced in these zones were extracted, processed, and transported entirely by members of a single group. 이런 지역, 여기 as many ecological zones as possible에 생산되는 이런 커머디티 산출물들은 일반적으로 생필품들이죠. 이거는 이제 추수되어서 가공되어서 운송되는 게 이런 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문단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문장에서 잉카 제국의 거대한 잉카 사람들이 16세기에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잉카 사람들은 자급자족 농민들이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상 고산지대가 되면은 재배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체 20%밖에 제대로 생산하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런 이렇게
고산지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들이 저지대에서 나오는 이런 곡물이나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제대로 이게 분포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산업혁명 이전까지 이런 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의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법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실크로드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소비자가 별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 사람들이 물론 이런 것도 사용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primarily 릴라했던 것 자체는 이런 자급자족적인 이런 사람들 자급자족적인 생산 자체를 유지하는 걸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이콜로지컬 존, 그러니까 다양한 생태적인 지역에 사람들을 파견하거나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생산하고 그 배송하고 그 가공하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처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던 잉카 사람들은 기존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했다는 얘기죠. This strategy of direct access to a maximum number of ecological zones by a single group is called the vertical econom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일 그룹에 의한 생태 지역들의 가장 최대한 많이 이런 많은 생태 존들에 이렇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흔히 코는 것이 vertical economy, 그러니까 수직적인 경제라고 부릅니다. Even today, one can see Andean communities maintaining use rights simultaneously to pasture lands above 12,000 feet, to potato fields in basins over 9,000 feet, and to plots of warmland crops in regions below 6,000 feet.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은 안데스 산맥의 이런 그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그 동시에 이런 땅 사용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2,000피트 이상의 방목지와 9,000피트 정도의 고원지대의 그런 그 감자밭이나 6,000피트 이하의 이런 일반적인 그 밭 자체를 동시에 simultaneously maintain, 한 마을이 이 세 개의 지역에 있는 땅을 일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땅을 산촌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imultaneously maintaining the using the right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This strategy has two principal variations. 이 전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the first is compressed verticality. 첫 번째는 압축된 verticality라는 건데, in which a single village resides in a location that permits easy access to closely located ecological zones. 한 마을이 이 세 개의 이런 생태 존을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에 로케이션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집 자체가 한 9,000피트 정도의 이렇게 저희 마을이 있고, 이 길을 통해서 12,000피트 올라가는 길과 6,000피트 내려가는 길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저기서 며칠 거리를 사람들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면서 그걸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압축된 vertical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ifferent crop zones or pasture lands are located within a few days walk of a parent community. 다른 이런 그 생산 작물 존이나 이런 그 방목지가 이 며칠 자기 마을에 그러니까 모지역 마을에서 며칠 정도 거리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members may reside temporarily in one of the lower zones to manage the extraction of products unavailable in the homeland.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의 일부가 가서 임시로 모두막을 짓든 뭐 산장을 짓든지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lower zone, 그러니까 저지대에 가서 추수를 하고 가지고 올 때까지 임시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자기 원래 마을에는 없는 걸 가져오기 위해서 임시로 거기 잠시 거주할 수 있는 걸 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the second variation, called the vertical archipelago, the villages exploit resources in widely dispersed locations, constituting a series of independent production islands. 두 번째 방법은 이런 vertical archipelago, 그러니까 수직적인 이런 군도 같은 건데, archipelago는 보통 섬이나 군도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섬이 모여 있는 지역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쓰느냐? 마을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계되어 있는 지역의 리소스를 가져오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각자 거의 섬을 만들듯이 해서 각자 독립적으로 생산을 하는 섬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서울에 있는데 농장은 예를 들어 갖고 뭐 경기도에 있고 그다음에 목장은 강원도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에 생산하는 걸 보내는 것이죠. In certain pre-Columbian Inca societies, groups were sent from the home territory to establish permanent state-like communities or colonies in a distant tropical forests or coastal locations. 특정 콜롬비아 이전, 그러니까 즉 서구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잉카의 문명에서는
그 자기 모 지역에서 그룹들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이런 그 뭐 이런 열대 우림이나 해안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아예 permanent state-like community 일종의 이런 위성 지역, 식민지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런 걸 가져오기 위해서 아예 거기다가 식민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사실 서울에 있지만 이런 예를 들어 뭐 청주 정도의 농장도 있을 거고 뭐 강릉 정도의 뭐 어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양구 정도의 목장도 있을 텐데 이런 걸 다 permanently 우리 사람들을 제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 정착시키고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 살면서 그 일만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There, the colonists grew crops and extracted products for their own use and for transshipment back to their high-altitude compatriots. 거기 살면서 그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식민지 같은 이주민들이 거기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물을 수확한 다음에 직접 쓰기도 하고 고산 지역에 자기 원래 마을에 있던 고산 지역의 동포들한테도 보내는 걸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앞하고 틀린 게 앞에서는 잠깐 추수할 때만 잠깐 가서 며칠 있는 거라면 이 vertical archipelago 시절에는 permanent settlement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In contrast to the compressed vertical system, in this system, commodities rather than people circulate through the archipelago. 자, 앞에 나온 compressed vertical들이 압축된 verticalism 다르게 이 시스템에선 생산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이 군도 사이를 생산품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죠. 즉 두 가지 전략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compressed verticality CV에서는 주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제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 그 생산물들은 각 지역에 있는 거고 주인들이 가갖고 가져온다면 이 VA에는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품만 보내는 것, 즉 주민들은 영구적으로 있고 생산품, 상품 자체만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문단이 나오죠. 다시 한번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잉카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얘기를 했죠. 그럼 자, 잉카는 어떻게 그걸 했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기에 잉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primary maintenance of autonomous production을 한 people로 했다는 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나요? 첫 번째는 이 vertical economy라는 걸 구현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V인데 이거는 자기 마을 주변에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에 마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느 정도 가서 사람들이 가서 잠시 그러니까 temporary residence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확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VA 방법인데 여기는 아예 사람들을 거기에 정착시켜서 거기서 필요한 생산물만 보내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본문에서 보았을 때 본문 자체는 잉카 사람들이 첫 번째 시작할 때 본문에선 잉카 사람들의 현황과 당면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다른 프리인더스트리얼 월드의 일반적인 솔루션이 아닌 다른 솔루션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 어떤 것인가의 설명이 두 번째 문단인데요. 솔루션 두 가지죠. VE와 사실은 CV와 VA 두 가지가 있습니다. CV는 어느 정도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생산지를 두고 사람이 가서 가져오는 거라면 VA는 아예 위성 콜로니를 만들어 놓고 정착민을 보내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보내는 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이 방법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0번.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pre-industrial long-distance train network mentioned in line 17? 자, 본문에 따르면 다음 중 어떤 것이 이런 산업혁명 이전의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인가요? 자, 우리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 어떤 것이죠? 자, 엔드 컨슈머가 별로 컨트롤이 없다는 것이 장거리고 그리고 이런 different resource distribution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대부분의 pre-industrial world에 사용하고 있는 얘기죠. A. They were not used extensively in most of the pre-industrial world. They were used는요. not이 아니겠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B. They were used to some extent by the people of the Andean highlands. 예, 이게 맞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primary 아니겠지만 people of Andean participate in such network.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무조건 아까 말한 CA나 VA만 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일정 부분까지는 이 네트워크에 활용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구하기 힘도 많았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까지는 used to some extent까지는 참가했다는 게 답일 겁니다. 답은 B고요. C. They were not an effective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of different resource distribution. 이거 자체가 내용이 사실 없죠. 엔드 커스터머가 별로 이
컨트롤이 없다는 얘기지 이게 뭐 effective means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본문의 내용이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비쌀 수는 있지만 분명히 물건을 갖다 줄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not an effective means라고는 본문에 나온 내용 갖고는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엔드 커스터머 입장에서 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죠. D. They necessitated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state-like communities and widely dispersed locations. 자, 이거는 잉카 제국에서 자기들이 뭔가 primary on the maintenance of the autonomous region production 했는데 이거에 한정된 얘기지. 이런 long distance train network는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죠. permanent settlement는 단지 그냥 그 뒤에 나오는 vertical archipelago에 제한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루트와 상관이 없죠. 실크로드를 하는데 제가 뭔가 식민지 건설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E. They are useful only for the transportation of products from warm climatic zones. 아니죠. 이게 이게 웜에서 그 저지대 지역에서 가져간 걸 올라가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고지대에 있는 걸 내려갈 수도 있고요. 실크로드 같이 다양하게 쓸 수 있었겠죠. 따라서 이 본문에 나온 내용 가지고 단순히 저지대에 있는 warm climatic zone만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61번. According to the passage, the inhabitants of the Andean highlands resolved the problem of unequal resource distribution primarily in which of the following ways? 자, 본문에 따르면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비균형적인 그러니까 리소스 분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primary 해결했습니까? 자, 본문에서 primary 한번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는데 본문에서 나왔었네요. They relied primarily on the maintenance of autonomous production forces가 나오죠. 자, 이 우리가 밑에서 나오듯이 기본적으로 CV랑 VA 방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한 것입니다. A. Following self-sufficient agricultural practice. 이걸로 불가능했죠. 이걸로 애시당초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self-sufficient가 불가능하게 이유가 나오죠. 9,000m가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20%밖에 작물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래 셀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답이 될 수 없고요. B. Increasing commodity production from the ecological zones in the highland basins. 이게 하일랜드 베이슨 자체에서 이걸 커머디티 프로덕트 늘린다고 못하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분명히 로울랜드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하일랜드를 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로울랜드에 대한 이게 없기 때문에 B 답이 될 수 없고요. C. Increasing their reliance on long-distance train networks. 분명히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길 primary는 이걸 통해서 하지 않고 자가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나와 있죠. 답이 아니고요. D. Establishing state-like communities throughout the Andean highlands. 네, 이게 약간 트리키한데요. 이건 사실 로울랜드라고 썼으면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하일랜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고산지 사는 사람들이 고산지대의 위성 지역을 늘린다고 해서 크게 도움 안 되겠죠. 진짜 필요한 거는 로울랜드에서 나오는 것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뒤에 하일랜드라는 말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Establishing production forces and ecological zones beyond their parent community. 예, 이게 답이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ecological zone에 어느 정도 프레젠스를 가져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primary solutio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가 되겠네요. 62번. The passage suggests that as a way of addressing the problem of different resource distribution in the pre-industrial world, the practice of vertical economy differ from the use of long-distance trade networks in that vertical economy allowed. 자,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 불균형적인 자원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혁명 전 시대에 이런 vertical economy practice가 일반적인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와 달랐던 것이 어떤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을까요? A. Commodities to reach the end customer faster. 본문 어디에도 faster라는 말은 없죠. end customer의 컨트롤이 좀 강했을 수는 있겠죠. B. A wide variety of agricultural goods to reach the end customer. 마찬가지로 본문에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농업굿 자체가 의미는 없겠죠. C. A single group to maintain control over the production process. 예, 이게 답이죠. 마찬가지로 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콜로지컬 존의 싱글 그룹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vertical economy의 키가 되겠습니다. 답은 C가 되고요. D. Greater access to commodities from lower, warmer climate zones. 마찬가지로 이게 vertical economy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사용하던 장거리 무역보다 뭐가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답이 아니고요. 이
greater use of self-sufficient agricultural techniques.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본문에서 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답은 C가 되겠습니다. 63번. The passage suggests that for Andean highland village attempting to resolve the problem of unequal resource distribution, the strategy known as compressed verticality would probably be inappropriate for which of the following situation. 자,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안대한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마을이 이 불균형적인 자원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 중에서 흔히 말하는 CV라고 불리는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경우에 좀 이게 어렵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CV가 어떤 것이죠? CV는 자기가 사람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정 어느 정도 12,000m, 9,000피트, 6,000피트에 액세스 가능한 곳에 마을이 있고 가서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이지 액세스가 있는 마을에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임시적으로 템포럴 리사이드 하면서 가져오는 것이 CV 방법이죠. 즉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CV 방법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A. The village's location is such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village to participate in long-distance trade networks. 이거는 상관이 없죠. 롱디스턴스 네트워크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버티컬 이퀄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것 때문에 뭐 CV를 못한다 아니면 VA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B. The village does not have the resources to establish permanent state-like communities in production zones beyond the home community. 이렇게 되면 VA를 못하겠죠. CV는 오히려 temporal 맥히템이 되기 때문에 permanent state-like은 의미가 없습니다. CV에서는요. C. The wormland crop regions nearest to village are all below 6,000 feet. 어차피 당연하죠. 웜랜드 크랍은 누가 뭐래도 6,000피트 이하에 있습니다. 이게 까딱하면 막 이렇게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 좀 트리키한 문제인데 웜랜드 크랍은 무조건 6,000피트 이하기 때문에 저건 사실 당연한 내용이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걸 위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D. The location of the village does not provide ready access to adequate variety of ecological zones. 이게 문제겠죠. 만약에 제 마을이 정말 산골짜기에 있어서 이 로우랜드까지 너무너무 소위 한 달씩 가야 된다면 이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ready access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CV가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아마 VA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이슈가 되겠죠. E. The nearest crop production zones are located below the village, while the nearest pasture lands are located above the village. 이건 문제가 아니죠. 보통 이게 사실 정상이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겠죠. 그래서 고원지대에서 방목을 하고 저지대에서는 보통 작물을 기르겠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겠죠. 따라서 이는 답이 아니고요.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